부세미를 찾아온 엄마 그리고 무창의 균열이 시작된다. 무창의 하늘은 이상하게도 낮부터 어둡게 깔려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마치 뭔가 나쁜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걸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런 공기였다. 그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부세미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숙제 다 했어요? 쌤, 숙제보다 쌤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래도 숙제는 해야죠. 약속했잖아요. 약속 안 지키면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 미소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평온은 마치 유리 위의 물방울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세미 선생님. 그녀가 돌아보자 모든 소리가 멈췄다. 길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트렌치코트, 광택 있는 구두, 손에는 오래된 여행 가방 하나.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피하고 싶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그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세미야. 엄마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왜 반갑지 않니? 그게 아니라 넌 여전히 말할 때 눈을 피하네. 내가 그렇게 무서워? 무서운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니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도 이유 없이 온 건 아니야.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너 키워준 값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부세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값이라니요? 돈이야, 세미야. 난 너한테 인생을 투자했어. 너는 그 대가를 갚아야 해.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내 착각이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온한 인생, 그게 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야. 그걸 모른 척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내가 나를 버렸잖아요. 난 널 버린 적 없어. 그럼 왜? 너를 세상에 던진 거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그래. 세상은 약한 사람을 먼저 먹어치우니까. 부세미의 손끝이 떨렸다. 엄마, 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굶어 죽어. 그녀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인간만 있어. 갑과 을. 나는 항상 갑으로만 살아왔지. 을의 인생은 불편해서 익숙하지 않아.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근데 넌 왜 을로 사는 걸 택했니? 그 순간 부세미는 숨을 삼켰다. 엄마, 답하지 마. 넌 항상 나한테 반항했으니까. 그래도 나랑 닮았다는 건 알아. 넌 나처럼 이길 거야. 이기지 않아도 돼요. 아니, 넌 이미 이기고 있어. 단지 아직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 말이 떨어지자 멀리서 전동민이 다가왔다. 부세미 선생님?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녀의 어머니가 전동민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 남자야? 무슨 말이에요? 이 남자랑 엮였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근데 세상엔 원래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꼬여. 그만해요. 왜? 내가 부끄러워? 엄마, 제발. 그래, 내가 감히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낯설다. 넌 내가 만든 사람인데 왜 나를 지워? 그녀는 비웃으며 돌아섰다. 넌 아직 모를 거야. 사람은 자신이 만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그녀가 떠난 뒤 부세미는 하얗게 굳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괜찮아요? 전동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그분이 그냥 과거예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사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사람은 나를 만든 괴물이었어요. 그날 밤 가선영은 서울 한복판의 사무실에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내렸다. 그녀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이돈이 묻는다. 뭐가요? 모든 감정은 결국 엄마에서 시작돼. 딸이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가 딸을 소유하려 하면서 세상은 가장 흉한 전쟁을 보게 되지. 그럼 부세미를, 아니 김영란을. 이제 그녀는 착한 여자의 가면을 벗게 될 거야. 계획은 그대로 진행됩니까? 그래. 그녀의 과거를 다시 불러올 시간이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 여자를 다시 흔들어.
그 아이도 써. 사라진 아이, 흔들리는 믿음. 무창의 아침에 사이렌이 울렸다. 학교 교정 안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주원이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오늘 아침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은 불길처럼 번졌다. 전동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원이가 사라졌다고요?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일찍부터 찾고 있지만 흔적이 없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부세미 선생님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향했다. 저 맞아요. 주원이랑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쌤, 어디 가게 되면 꼭 얘기만 해주세요. 그때 이상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그럼 그 아이가 도망쳤다는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요? 누군가가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교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이 들어왔다. 전동민 씨, 잠깐 나와주시죠. 무슨 일이죠? 아이가 실종된 장소 근처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봉투 안에 목걸이를 꺼냈다. D, M. 그 이니셜. 그의 숨이 멎었다. 이건 내 거예요. 그럼 주원이 씨는 당신 아들입니까?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부세미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숨길 수 없어요. 숨기려던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그 아이가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의 외침이 터졌다. 그 아이를 찾아야 해요. 주원이에게 무슨 일 생기면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전 믿어요. 그 아이는 살아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죠? 그 아이가 제게 약속했어요. 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 말은 아직 유효하니까요. 엄마의 진짜 목적, 그리고 가선영의 손이 닿기 시작한다. 밤이었다. 무창의 거리엔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마을엔 무언가가 들어와 있다는 걸. 그 무언가는 이름조차 감히 부르기 힘든 존재였다. 그건 불안이었고 죄책감이었고 그리고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었다. 부세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주원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왜 말을 안 하는지. 이젠 다 괜찮으니까 제발 돌아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사진 위에 닿았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나야. 엄마? 그래, 나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그 아이 찾고 싶지 않니? 그녀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요? 주원이라는 아이, 내가 지켜야 할 존재잖아. 그걸 어떻게 해? 가선영이 움직였어. 그 여자는 이제 희생자를 만들어야 해. 그래야 김영란을 세상에 다시 꺼낼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너도 알잖아. 세상은 언제나 진실보다 비극을 더 사랑한다는 걸. 엄마, 당신이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나랑 손잡자. 뭐요? 가선영을 이기고 싶다면 그 여자의 방식을 이용해야 해. 그건 협박이에요? 그건 선택이야. 난 그런 선택 안 해요. 그럼 그 아이를 잃겠지. 뚝. 전화는 끊겼다. 그녀는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이제 왜 이러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만 좀 해요.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커튼을 젖히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에 스친 그 얼굴. 가선영이었다. 차 유리 너머로 그녀는 와인을 들고 웃고 있었다. 찾아왔네. 입모양이 분명했다. 순간 부세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나오세요. 바람만 스쳤다. 나오라고요.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탁자 위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김영란 씨, 당신은 착한 척하면서 죄를 숨겼죠. 이젠 진짜 얼굴을 보여줄 때예요. 가선영.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내 이름을? 그녀는 편지를 구겨버렸다. 하지만 구겨진 종이 안에 묻은 잉크 냄새는 마치 피처럼 진하게 배어 있었다. 그 시각 가선영은 서울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계획대로입니다. 그래요? 부세미는 이미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까지 우리 쪽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죠. 그녀는 유리잔을 들며 웃었다. 난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않아. 하지만 죄책감은 믿지. 죄책감이요? 그래. 죄책감은 최고의 올감이야. 사람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결국 무너져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하게 되지. 그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부세미, 아니 김영란. 너를 착한 척하는 괴물로 만들어주겠어. 무창마을 외곽. 폐창고. 어둠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아빠. 조용히 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널 찾고 있어. 근데 아직은 안 돼. 왜요? 그 여자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내가 그렇게 부르던 사람. 쌤.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쌤은 거짓말 안 해요. 그래. 그래서 곧 거짓말쟁이가 될 거야. 창고 문틈 사이로 한 여자의 발이 보였다. 하이힐. 그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이 아이 정말 귀엽네요. 전동민 씨의 약점으로는 완벽하죠. 가선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괜찮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 쌤이 울어야 하거든. 다음 날 무창마을 전체가 술렁였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야. 뭐? 아니래, 그냥 실종이래. 근데 왜 부세미 선생님이 경찰서에 갔대? 뭐? 체포됐다고? 진짜야. 아이의 목걸이에 그 사람 지문이 나왔대. 사람들의 입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 말들이 칼처럼 그녀를 향해 꽂혔다. 그 여자 착한 척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래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세상엔 비밀 없어. 그녀는 파출소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왜 나를 부른 거예요? 부세미 씨. 형사가 서류를 내려놨다. 이 지문 당신 거 맞습니까? 그녀는 사진을 봤다. 주원의 목걸이.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건 제가 주운 거예요. 언제요? 사고 난 날 밤. 그럼 왜 신고 안 했죠? 그땐 그 아이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젠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서가 나왔습니다. 유서요? 아이 필체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도 확인하세요. 종이를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쌤, 미안해요. 쌤은 거짓말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무너졌다. 아니야,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그녀의 입에서 울음이 터졌다. 이건 누군가가 꾸민 거예요. 누군가요?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가선영. 밤, 그녀는 파출소 밖으로 걸어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거리에 불빛이 깨진 유리처럼 번졌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가선영.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다시 김영란으로 돌아가는 거.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림자 속에서 가선영이 서 있었다. 오랜만이야. 당신이 한 짓이에요? 그래.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이를 건드렸어요. 그건 내 죄의 대가야. 내 죄. 그래. 넌 사람의 인생을 빼앗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알고 있잖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아이의 친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부세미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가. 그래, 그 아이는 내 피야. 거짓말. 진실은 언제나 늦게 도착하거든. 그 말과 함께 가선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주원이. 내 아들이라니. 그녀의 몸이 떨렸다. 엄마, 당신은 이걸 알고 있었죠? 그녀는 울부짖었다. 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비가 폭우로 바뀌었다. 그녀의 울음은 천둥 속으로 삼켜졌다.
진실이 피를 부른다. 그리고 착한 여자는 더 이상 착하지 않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무창의 밤은 그날따라 유난히 붉었다.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피처럼 번졌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이 마을은 저주받았어. 아니, 사람들의 죄가 만든 결과야. 그날 밤 부세미는 어머니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낡은 문을 두드렸다. 엄마, 문 열어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열렸다. 집안엔 불이 꺼져 있었다. 엄마? 답 대신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탁 전등을 켜자.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엔 주원의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엔 낯선 USB 하나. 그리고 그 밑에는 붉은 립스틱으로 적힌 메시지 한 줄. 넌 이제 선택해야 해. 진실을 밝히거나 아이를 잃거나. 그녀는 숨을 삼켰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때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늦었네. 그녀의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손에 든 담배 끝이 붉게 빛났다. 이제야 왔네, 샘이야. 이게 뭐예요? 왜 주원이가? 그 아이 널 닮았더라. 그게 무슨? 눈이 똑같아. 도망칠 때마다 흔들리는 그 눈빛.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숨긴 거요? 주원이는 내 아들이야. 그녀는 숨이 멎었다. 거짓말. 그 아이를 내가 데리고 있던 이유 이제 이해되겠네. 그럼 왜 이제야 말하는데요? 너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 자격? 내가 버렸잖아. 전 아무것도 버린 적 없어요. 그래, 기억은 편리하지. 근데 기억이 진실을 지우진 않아. 엄마,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제 내가 직접 말할 차례야. 그녀의 어머니가 담배를 껐다. 이제 세상에 말해. 김영란, 너는 살인자의 아이를 낳았다고. 그녀의 손에서 유리컵이 떨어졌다. 쨍그랑. 그만해요. 왜? 진실이 무서워?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그건 잔인함이에요. 잔인함이 진짜 정의야. 착한 척하는 내가 거짓이야.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부세미. 전동민이 들어왔다. 당신 여기 있었어요? 그녀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전동민 씨. 그는 방 안의 신발을 보았다. 이건 주원이 거잖아요.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아이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건 당신이 그 아이 숨겼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서? 그만해요. 그녀가 소리쳤다. 제발 믿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녀의 어머니가 낮게 웃었다. 그러게, 내가 진짜 누군데? 엄마, 입 다물어. 왜?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잖아. 부세미가 아니라. 그만. 김영란이잖아. 순간 공기가 멎었다. 전동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영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이름 왜 당신이? 그게 제 이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난 가짜예요. 가짜? 부셈이라는 이름도 교사라는 신분도 다 위조예요. 그럼 왜? 살기 위해서였어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거짓말이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누구한테? 가선영. 그 이름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다시 흔들렸다. 그 여자가 날 죽이려 했어요. 왜? 내가 그 사람 가족의 죄를 알고 있으니까. 그 죄가 뭐예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자가 내 남편을 죽였어요. 순간 방 안의 시계가 멈춘 듯 했다. 뭐라고요? 그 남자는 가선영의 남편이었고 내 사랑이었어요. 그녀는 그를 빼앗고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난 도망쳤어요. 김영란이란 이름을 버리고 부세미로 살아야 했어요. 그럼 주원이는? 그 사람의 아이예요. 전동민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럼 당신은? 난 그 아이의 엄마예요. 그녀의 어머니가 낮게 웃었다. 이제 알겠지? 이 여자가 왜 착한 척했는지.
그만해요. 착한 여자. 아니야, 넌. 착한 척하는 살인자의 그림자일 뿐이야. 엄마. 넌 내 딸이지만 세상은 너를 벌할 거야.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만. 그만은 없어. 어머니가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이 세상엔 용서 따위 없어. 있다면 그건 강한 자의 특권일 뿐이야.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났다. 가선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좋은 가족 상봉이네. 그녀의 미소는 서늘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직 아니야. 그럼 뭘 더 원해요? 너의 고백. 고백? 세상 앞에서 내가 살인자라고 인정하는 거. 그럼 아이는? 살려줄 수도 있지. 아니면 그 아이가 널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미쳤어요. 그래, 미쳤지. 넌 아직 몰라. 사랑과 복수는 둘 다 미친 짓이야. 가선영, 넌 이제 선택해야 해. 진실을 말하든가 모든 걸 잃든가. 난 당신 방식대로는 안 해요. 그럼 아이가 대신 죽겠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고. 그만. 뭘 그만해. 너 같은 착한 척하는 인간이 제일 역겨워. 내가 착한 척한다고요? 그래, 너는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이젠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잖아.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좋아요. 뭐? 그럼 보여줄게요. 진짜 착한 여자 부세미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차가운 불빛이 피어올랐다. 당신이 만든 지옥, 이젠 제가 불태워줄게요. 가선영이 비웃었다. 드디어 흥미로워지네. 그녀는 돌아서며 속삭였다. 그럼 무창의 마지막 날을 준비해요. 불꽃은 항상 착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니까. 비가 그쳤다. 새벽의 무창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폭풍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바람에 흩날렸다. 내일 진실이 불에 타오른다.